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책은 100세 시대가 된 지금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보다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지침을 알려주는 책이다. 꿈을 가진 노년이 더 눈부시고 빛난다는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을 배우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김여진 지음, 남궁기순 낭독. 50 넘어서 하는 공부가 가장 값지다. 사람 나이를 1년으로 비유하면 신이면 6월이다. 뭔가 마음이 쇠락해지고 인생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쉰이라니. 50살까지 나라는 존재를 억누르고 열심히 살며 바쁘게 뛰어다녔건만 왠지 모르게 인생의 패배자 같은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달려왔는데 눈에 띌 만한 성과조차 없어 허무한 마음마저 생긴다. 하지만 빠른 시대의 변천으로 신이면 그래도 청춘이다. 많은 사람들이 50부터 비로소 나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50은 그냥 오지 않는다.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고 삶의 보람을 찾는 일을 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의미 없는 쉰을 보내는 것이 된다. 나의 50, 현재를 후회 없이 즐기되 천천히 편안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자. 그 과정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유쾌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윤택하게 바뀐 내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50살 이전의 삶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생각들과 행동들의 오류를 수정해 보도록 하자. 그리하면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절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올 것이다. 쉰에도 꿈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다시 공부를 시작한 사람, 대학 진학, 유학, 각종 자격증 취득과 외국어 공부, 연기 공부, 가수, 요가 지도자 길, 기타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의 인생 제2막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거나 이미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 각자 꿈을 갖는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꿈을 찾아 자신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강한 신념으로 대부분 성공한다. 그래서 50살 넘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값진 공부다. 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간호사로 일하다가 그 당시로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남편 그늘 밑에서 집안 살림과 애들 양육만 하고 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 남편이 아프고 가세가 기울어 손을 놓았던 간호사 일을 40대 후반에 다시 시작했다. 대학병원에 근무한 경력은 있지만 오랜 기간 손을 놓았던지라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못내 걱정도 되었다. 요양병원이 그 당시 많이 생기면서 활성화 붐이 일기 시작하던 때에 용기 내어 이력서를 가지고
H 요양병원에 지원했다. 한번 수영을 배워두면 물에 쉽게 몸이 뜨듯이 우리 업무 역시 현장에서 다시 차근히 배우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용기를 내었다. 다행히 윤금선 간호부장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까지도 요양병원의 근무를 잘하고 있다. 당시 나에게 기회를 준 그분은 나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였다. 매우 늦은 나이에 다시 병원에 재취업하게 되자 나는 사는 보람을 느꼈다. 내가 사회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희열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일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도 들었다. 그래도 비록 늦은 나이지만 내가 가운을 입고 일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동안의 경력 단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막 간호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하나 물어가며 일을 배워나갔다. 요양병원이라서 일이 수월할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었다. 재활 요양병원이다 보니 우리 병동만 해도 하루 입퇴원이 한두 명은 기본이고 많게는 하루에 4명도 받았다.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중환자실로 보내었으며 이외에도 업무 자체가 거의 급성기 병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내가 일을 배우기에는 오히려 바쁜 것이 훨씬 좋았다. 다행히 동료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다 잘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나에게 기회를 준 윤금선 간호부장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일을 잘못하면 나이 많은 사람 채용했다고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을 배워나갔다. 간호대학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다. 퇴근 후에도 전공서적을 옆구리에 끼고 살았다. 쉬는 날은 도서관에 가서 온종일 공부했다. 모든 게 새로웠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적은 메모 수첩은 너덜거릴 정도였다. 학교 다닐 때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뭐가 되어도 되었을 것 같았다. 절박한 마음은 나를 성장시켜 주었다. 병원 시스템과 매뉴얼을 다 익히고 난 후 3개월이 지나자 어느 정도 일에 자신감이 붙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수영을 한번 배우고 나면 물에 쉽게 뜨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몸으로 뛰는 액팅 일에서 환자 전체를 책임지고 업무를 봐야 하는 차팅 업무를 맡게 되었다. 처음으로 내 근무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그도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 내어 차팅 업무를 보았다. 비록 간호사 일을 손 놓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큰 병원에서 일했던 경력이 몸에 저장되어 있었는지 무리 없이 곧잘 차팅 업무도 잘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이분이 근무만 전담해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간호사라는 직책도 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나중엔 다른 병동에 수 간호사 자리가 공석일 때마다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는 김경미 선생님과 내가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 하지만 2명 다 감투는 알레르기 날 만큼 싫어해서 나이 핑계대고 거절했다. 나는 이분이 고정 근무만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일이라 생각해 충분히 만족했었다. 그러던 중 K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일주일에 2번만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내가 이분이 근무만 하므로 오전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 승낙했다.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3년가량 강의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다. 이후 나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고 배우고 싶은 다른 취미가 생겨서 강의는 3년가량만 하고 그만두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는 S요양병원으로 이직했다. 현재 나는 S요양병원의 이분인 근무자로 일하고 있다. 이처럼 늦은 나이지만 할 수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무모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늦은 나이에 도전해 극복했고 나의 일에 지금까지도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다. 그러나 나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생겨났다. 지금은 내가 가장 되고 싶었던 작가의 꿈을 안고 글을 쓰며 작가로서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코칭까지 받고 있다. 나는 나의 꿈을 위해서 또다시 열정을 쏟고 있다. 꿈이 어디까지 클지는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꿈을 꾸는 것 자체를 너무나 좋아한다. 허황되어 보인다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타인의 시선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 나는 나의 이런 모습을 사랑한다. 내가 꿈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공부 중에 공부라 생각한다. 내 주변에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킨 사람들이 꽤 많다. 그중 자신의 꿈을 멋지게 성사시킨 한 사람이 있다. 그분만 보면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올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한다. H요양병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 Y씨는 간호조무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늦게 간호대학을 나온 분이었다.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아 자주 어울리곤 했는데 어느 날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간호대학원을 가고 싶어 하기에 40대 후반이고 곧 50살이 다가오므로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해 처음엔 만류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꿈을 놓치지 않았고 우리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석사 과정을 마친 후 간호대학 여러 곳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더 공부하고 연구해 현재는 간호학 박사가 되어서 모 대학에서 전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그녀의 노력과 성공에 뒤늦게나마 찬사를 보내며 지금도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꿈을 이룬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나이 때문에 늦었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 꿈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다. 세상에 정해놓은 늦은 나이는 없는데도 말이다. 50대에도 유학을 가고 60대에 벨리댄스, 탭댄스, 색소폰, 샹송을 배우거나 친환경 수경재배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 취미를 넘어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다. 우리가 꿈을 꾸는 순간부터 이미 꿈의 반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나이가 그 사람의 나이라고 말한다. 나는 아직도 내가 50대 초반이라 생각하는데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충분히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실제로 내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본다. 그만큼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인지 내 의식은 실제로 신에 머물러 있다. 우리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한다. 운 좋게 모두 소나기에 움켜질 수도 있겠으나
절실해야만 한 번의 기회라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에 될지도 모를 이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50살부터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야 한다. 신에 오는 부정적인 변화를 기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자. 나에게도 좋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 새로운 삶의 역할을 찾다 보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날이 온다. 거듭 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함에 결코 늦은 때와 늦은 나이란 없다. 즐길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만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에게나 뛰는 게 즐거워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50 넘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인 셈이다.